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우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한성과학고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들어야 될 친구는 올해 중3 올라가는 친구, 예비 중3이라 하죠. 중학교 2학년, 현재 2학년 친구들이 가장 주요하게 들어야 되고요. 한성과학고 입시는 중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현재 중1, 6학년, 실제적으로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두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성과학고는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고요.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과학고 경쟁률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전부 다 5대1이 넘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도 2025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5.40대 1이라는 값을 가졌고요. 5대1이 훨씬 넘는 거죠. 재작년 2024학년도를 봐도 5.3대 1, 그 전에 봐도 5.5대 1로 실제 경쟁률이 5.5대 1 가까이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경쟁률도 2대 1이죠. 2.43대 1, 2대 1, 1.96대 1, 거의 2대 1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성과학고는 사회통합 전형이나 일반 전형 모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을 바탕으로 한성과학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5.54대 1이었는데 이 경쟁률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과학고는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실제 2025학년도 한성과학고 경쟁률은 일반 전형이 112명 모집에 사회통합 전형이 28명을 선발을 했고요. 경쟁률이 5.40대 1로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이 지원하였습니다. 605명이 지원했고요. 사회통합 전형도 1.96대 1로 28명 모집에 5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경쟁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학교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성과학고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학교의 특징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과학고는 과학적 탐구 능력과 창의 능력을 갖춘 과학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문적 융합 교육과정과 학생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융합교육과 융합능력, 창의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와 과학적 탐구 능력을 갖춘 영재를 키운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연구, 대학 및 연구소 방문, 초청 강연, 현장 학습 등 정규 교과 외에도 학습을 하고 있고요. 우수한 성적을 가진 친구요. 상위 20%까지는 조기 졸업의 기회도 주게 됩니다. 시설도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보니까 쓸 때 학교에 있는 어떤 시설을 언급하며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천체 망원경이라든지 3D 프린터기, 전자현미경, 배양기 등 고급 실험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수양을 갖추기 위한 해외 이공계 체험학습도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멋진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대학 실적도 살펴본다면 카이스트가 32명, 그렇죠? 포스텍이 26명, 유니스트 7명, 지스 5명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이렇게 과학기술원에 합격을 하고 있는 엄청난 실적을 보이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정원 대비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모집 정원이 지금 140명 모집에 그 정원이 일반 전형이 112명이고 정원 내 이제 사회통합 전형이 28명 모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영 과목은 수학과 과학만 반영하게 됩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하게 되고요. 1단계 때는 1학기고 또 2단계 때까지 가서 2학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3학년 2학기까지 수학, 과학 성적이 반영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그 고입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미달이 되는 경우에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성과학고는 전형 자체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출석 면담이 있어요. 서류 평가하고 출석 면담. 이것도 면접이에요, 면접. 2단계 때도 또 면접이 또 있어요. 이게 시험이죠, 시험. 이렇게 두 단계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1단계 때 1.5배수를 선발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5.40대 1이었잖아요. 40대 1이었는데 1.5배수를 뽑는다면 거의 4대 1에 육박하는 숫자가 1단계 면접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2단계 소집 면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1단계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된 거고요. 물론 이 소집 면접은 1.5배수죠. 1.5대 1이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때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2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한성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준비하는 방법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탐구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비했던 친구들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활동도 상당히 철저하게 잘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추천서도 잘 써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먼저 보기 때문에 생기부 관리가 좀 소홀한 친구들도 합격이 되지만 한성과학고는 생활기록부 관리도 좀 철저하게 준비했던 친구들이 실제 합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과학고를 준비한다면 생활기록부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1단계에 준비하는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부터 한번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를 쓴 작성 팁이라고 제가 여기 앞에 소개를 했는데 작성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될 거는 대외 실적, 영재학급 영재원, 교과 성적 같은 거나 이런 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KMO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언급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의 친인척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암시하는 내용도 안 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3년간 활동을 했다든 이런 거 절대 암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내용에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험 탐구활동, 진로 탐색활동, 협업 경험 등을 자신의 생각과 배움을 강조해 쓰는 건데 실제 자기소개 쓰기 전에 탐구 보고서 있잖아요. 탐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글자 수를 좀 제한을 받게 되는데 800자 또는 400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써도 안 됩니다. 이거 잘 지켜서 준비해줘야 실제 한성과학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부터 할 거는 탐구보고서를 미리 써볼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부터 미리 쓰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해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성과학고 자기소개 양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소개를 써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중학교 기간 중에 과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활동과 자기도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탐구활동 주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 탐구활동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이죠. 보면은 탐구보고서 양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소개서 양식이 탐구보고서 양식과 거의 같기 때문에 실제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탐구보고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주제와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보면 자신이 수행한 탐구활동을 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써주는데요. 예를 한번 든다면 이렇습니다. 빛의 굴절과 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빛의 물리적 특성이 암호화의 정보 보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굴절 같은 걸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런 걸 직접 실험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과정하고 결과하고 배우고 느낀 점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겪은 과정을 단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서집했는지, 문제 해결은 어떻게 시도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 과정을 구체적으로 써주게 되고요. 결과에서는 결과 내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불절 각도의 변화를 시켜가며 데이터 보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써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배우고 느낀 점도 적성해 줘야 되는데 이 경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실험 설계가 체계성을 배우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실험 설계와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수학 분야입니다. 지원자가 재학 기간 중에 수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활동과 자기소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여기서는 똑같이 수학 분야가 되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주제와 동기, 그리고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똑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또 800자 기준이 되고요. 그럼 주제와 동기는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수학적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걸 과정을 선택했는지를 써주는데요. 프랙탈 구조와 인간 자연의 패턴을 연구하면서 반복성과 자기유사성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분석해보자 했습니다. 라고 주제에 따른 동기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정과 결과와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거죠. 과정에서는 설계부터 실제 한 거 과정을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코어 곡선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며 면적과 둘레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코어 곡선을 분석하다 보면 면적은 유한한데 이게 유한이죠. 유한한데 둘레가 무한해집니다. 무한해집니다. 그거를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결과에서 프랙탈 구조의 둘레가 무한히 증가하지만 면적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또는 확인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게 결과가 무한한지 어떻게 유한한지를 직접 과정에서 하나씩 서술해가면서 써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에서는 추상적인 수학 이론이 실제 자연현상에 응용되는 것을 보며 수학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머지 과정과 결론을 쓰는 이런 방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성에 관련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등의 사례를 들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패턴을 쓸 때 상황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행동을 했고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었냐? 내가 그런 중학 개학 기간 중이니까 동아리 부장으로서 과학 축제 부스를 준비하며 팀원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죠? 팀원들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다수결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앞에 써줘야 되겠죠. 이런 내용 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배려와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팀원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조사판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다수결의 원칙을 협의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쪽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성과학고의 자기소개서는 4가지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지원자가 중학교 기간 중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 자, 중요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 하나. 입학 후에 진로를 발전시키는 진로 계획. 입학 후죠. 학교에서. 이렇게 2가지로 써줘라. 라는 거죠. 진로 탐색 활동은 뭐고, 그 다음에 입학 후에 진로 발전식의 진로 계획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진로 계획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역경을 포함한다.
뭘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란 얘기입니다. 이게 400자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짧게 줄이기가. 자, 진로 탐색 활동 중에 이렇습니다. 생명과학에 관심으로써 크리스퍼-카스라인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독서와 실험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어떤 탐색 활동인 거죠. 책도 보고 실험도 했기 때문이죠. 실험은 뭐 DNA 추출을 본다거나 전기 영동 실험으로 이제 실제 DNA의 과정을 조사했다거나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진로 계획으로는 한성과학고에 심화된 생명과학 수업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진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심화 어떤 생명을 한다거나 심화 수학을 하는데 어렵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을, 내가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자기소개서가 되면 1단계 때는 이제 출석 면담도 같이 보게 되죠. 출석 면담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 특히 과학과 탐구활동의 세부 능력을 완벽하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수학에. 왜냐하면 실제 거기 보면 1학년 때 했던 암석이라든지 아니면 2학년 때 했던 전기라든지 하는 것들의 내용이 써져 있으면 그걸 직접적으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나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특히 알아야 되고 자소서의 내용도 특히 숙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활동으로는 중학교 수학이나 과학의 교과 내용의 핵심과 개념을 복습해 줘야 됩니다. 개념 등을 질문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함수, 2차 방정식, 확률, 도형에 대한 내용도 철저하게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과학에서는 물리의 심과 운동이라든지 화학에서 화학 반응식, 생물의 광합성, 지구의 기후변화 같은 내용들이 주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철저하게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실제 한성과학고의 출석 면담에서 예상되었던 질문을 예시를 들어본다면 이 탐구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자기소개 쓴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과학적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자신만의 접근 방법이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모의 면접으로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학원이나 가족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질문을 하셔야 되고 답변을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한성과학고의 질문들은 이거 외에도 직접적으로 교과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1부터 30까지 곱했을 때 0이 몇 개인가, 2나 3의 지수를 곱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쭉 해서 30까지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는 지수가 5인 거의 개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5의 배수가 6개고 더 6개이고 또 25의 배수는 1개잖아요. 1개니까 2개 더해서 답은 7개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 2의 배수나 3의 지수의 배수를 구할 때도 그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지수가 몇 개인지 3의 지수가 몇 개인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배수가 몇 개인가? 2의 배수가 15개이고 4의 배수는 2가 2개씩 있잖아요. 4의 배수가 몇 개인가? 4의 배수가 이렇게 되면 7개가 되겠죠. 7개이고 그 다음에 8의 배수가 몇 개인가? 8의 배수가 3개겠죠. 3개고 16의 배수가 몇 개인가? 배수가 1개죠. 1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26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해주는 방식으로 물어보는데 이거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암산으로 즉석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에 해당하는 것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온 것도 한번 살펴보면
길이가 3인 선분으로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을 작도해봐라. 그러면 루트 3인 거를 작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길이가 3인 거가 있어야 되니까 길이가 3인 이 선분을 일단 3등분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우리가 봤을 때 정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길이가 3인 거를 작도한다고 치니까 길이가 3인 거를 3등분하는 것부터. 3등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컴파스를 사용해서 평행하게 선을 그려주고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걸 가지고 루트 1을 작도한 다음에 루트 3을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3등분을 해주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에 루트 2가 되어지는 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되어지는 변을 구한 다음 그걸 가지고 정사각형을 작도해보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려면 수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과정들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한성과학고 2026학년도 한성과학고의 자기소개서 방법과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1단계 면접 준비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좋은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